네, 스포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NC 다이노스 선수단은 주장 손아섭 선수의 제안으로 경기 전에 명언 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오르기 전에 돌아가면서 명언을 읽는 건데요. 김주원 선수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윤형준 선수는 젊었을 때 도전을 많이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저도 머니볼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스포츠는 이희영에게.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예. 이번엔 좀 웃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 역시 축구 뉴스는 클린스만에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희영에게, 이희영 위원에게 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리그 리강 디펜딩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 개막 이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2무에 그쳤고, 개막전은 네이마르, 은바페가 동시에 나서지 않았고요. 2라운드에는 은바페가 복귀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네이마르가 떠난 후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2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는데, 그래서 우리 팬들은 우리마르, 이 네이마르, 우리 형과 브로맨스를 기대했었는데 결국 이제 완전히 팀을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우디 알힐랄로 네이마르가 떠나고 말았죠. 사실 프리시즌에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가 워낙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경기에서도 좋은 호흡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 네이마르가 떠났고, 그 이제 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가 이제 맞교체가 되는 상황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팀에서 이제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네이마르의 입단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알힐랄로 이적을 했고요. 네, 이적료가 우리 돈으로 1,315억 원. 9천만 유로로 떠났고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주급이 40억 원, PSG에서 받던 주급의 2배를 받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연봉은 2,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야 되네요. 예. 네. 연봉뿐 아니라 지금 부가적인 조항도 상당히 엄청난데 개인 전용기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집사가 상주하는 대저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와는 뭐 SNS 연락해야죠. 네, 가야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경기 승리하면은 승리 수당으로 8만 유로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와 상관없이 네이마르가 본인 소셜 미디어에 사우디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리잖아요. 50만 유로가 지급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SNS에 사우디아라비아 좋아요 하면은 입금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대단하군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이마르를 이제 우리 형이라 불렀다면 잠시나마 방한 노쇼 문제로 너희 형이라고 불렀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먼저 중동행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물꼬를 튼 이적이었어요. 이후에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던 빅클럽 선수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발롱도르를 받았던 카림 벤제마도 사우디로 떠났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우디로. 캉뇽이라고 불렸던 은골로 캉테도 또 갔고, 파비뉴, 마레스, 마네, 그리고 리버풀의 주장이었던 조던 앤더슨, 그리고 피르미누, 쿨리발리, 정말 많은 선수들이 갔고요. 이 선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전성기가 꺾여서 이제 나이가 찬 상태에서 간 거라면 젊은 선수들도 사우디에 돈에 반해서 가는 경우가 최근에 또 많이 늘고 있는데 라치오에서 뛰었던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라는 선수도 이제 20대 선수임에도 떠났고. 여전히 20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울브스에서 황희찬 선수와 같이 뛰었던 후백 네베스, 그리고 생 막시맹이라는 이제 뉴캐슬의 윙어였죠. 그 선수도 지금 사우디로 넘어가 있고요. 오늘 또 마르코 베라티, PSG의 중앙 미드필더가 또 사우디에 갔어요. 결국 갔군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사우디의 머니가 유럽의 선수들을 이제 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마르가 이제 나이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동갑이더라고요. 31살인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황혼기를 맞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동 이적을 택할 때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죠. 비교적 어린 선수들도 사우디행, 중동행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프로 선수에게 돈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이때까지는 특정 선수의 반짝 중동 이적이었다면 요즘은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집중된 프로축구 지형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으로도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우디의 현대화랑 이제 외부에서 사우디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가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2025년에 사우디 리그 우승팀을 챔피언
챔피언스리그 예. UEFA 챔피언스리그에 넣자라고 UEFA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몇 팀들은 멤버는 충분합니다. 멤버는 충분한데 사실 이게 최근에 예. 챔피언스 리그를 대체할 슈퍼리그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근데 이제 무산이 됐는데 예. 그거를 무산시켜 놓고 사우디가 돈을 많이 썼다고 네. 사우디 팀을 챔피언스 리그에 넣자. 이거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마치 UEFA도 사우디 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AFC에서 빠져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팀들은 우승 확률은 좀 높아지겠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예. 팬들이 이제 사우디에서 뛰는 유명한 선수들을 볼 확률은 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자흐스탄도 제가 어렸을 때는 아시아 무대에서 많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사우디 리그의 이런 도전은 결실을 이뤄낼지. 어쨌든 오일머니가 굉장하다. 뭐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오일머니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또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라고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그 이영 위원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리그 중계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또 중동 리그에 이렇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는 좀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축구 소식 이어가면 이번엔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 이야기인데요. 9월 A매치 상대팀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웨일즈랑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네요. 네, 9월에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평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평가전을 가져요. 예. 웨일스와 경기가 9월 8일 웨일즈에서 열리게 되고요. 9월 13일에는 이제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와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네. 사실은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사우디 대신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멕시코와의 평가전이 성사가 안 되면서 사우디와 평가전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평가전을 잡는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팀들보다는 약팀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 네이션스 리그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강한 팀들을 평가전 잡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클린스만 감독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팀들과 이제 평가전을 잡으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실력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확실히 평가전에 지금 상대 매치업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도 우리 대표팀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수록 시험에 대비하자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월 보면요. 지금 A매치 일정이 10월도 나와 있는데 튀니지가 있고 또 하나 거론되는 팀 자체가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팀 상대로는 좀 약체인 상대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베트남이 두 번째 상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클린스만 감독은 약체팀과 맞붙어서 템백을 뚫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이지 이제 예선을 통과하는 게 목적인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 강팀을 상대하면서 확실하게 본인들의 전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템백 뚫는 연습 그거는 뭐 그냥 저희 대표팀 모여가지고 훈련할 때 하면 됩니다. 왜 굳이 평가전 잡으면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감독의 좀 시선이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들 그리고 지금 대표팀의 뭐 A매치 일정 물론 관심 많이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올 3월에 부임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해외 출장 그리고 또 휴가 작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영의 머니볼 오늘 저희가 좀 연장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뉴스테이블 특별판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TV 라디오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만 유튜브 MK타카에서 연장 방송으로 입추 지나고 더욱 무르익고 있는 KBO 리그 그리고 전반적인 야구 뉴스까지 저희가 곁들여서 한 번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MK타카 이영 해설위원과 조금 더 함께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형의 머니볼 연장전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본가에 있죠. LA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부임한 지가 이제 3월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체류한 기간이 67일이고요. 예. 해외 체류한 기간이 거의 90일이 넘어요. 아, 더 많이 있었네. 해외. 그렇죠. 그만큼 한국에 잘 오지 않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또 했죠. 줌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17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오늘 그 엠바고가 풀리면서 그 내용이 발표가 됐었죠. 참 네.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감독도 진짜 처음인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에도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아킴 레브 수석 코치가 독일에 있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팀을 이끌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감독 없죠. 수석 코치도 지금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코치, 차두리 코치를 중심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감독 수석 코치와 네. 연락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해서 선수 파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번에 열렸던 평가전 두 차례에서도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서 포지션도 이상하게 나온 선수들도 있었고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그 화면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ESPN인 것 같은데 거기 패널로 거기서 클린스만의 머니볼을 찍고 있어요 지금. 클린스만이 ESPN에 나와가지고 케인의 미네니적 그리고 엔도 선수의 그러니까요. 리버풀이적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느 저는 나라 감독입니까 지금? 클린스만이 엔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저는 클롭 리버풀 감독이 엔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당연히요. 네, 당연히요.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저희 대표팀 명단이 모두 해외파로 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국내파 K리그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을 두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그건 또 한계가 있고요. 사실 사무직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실은 또 유럽에 나가서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들 경기만 찾아다니면서 본단 말이에요. 사실 다른 유럽의 선수들도 좀 보면서 네.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왔고 실력이 이 정도구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홍현석 선수들이 그렇죠. 있죠. 예. 사실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선수는 안 봐도 무조건 뽑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뭔가 해외 출장이라기보다는 마치 여행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될 때도 독일 현지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부임하기 전에 헤르타 베를린 클럽팀에 선임이 됐었는데 예.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70일 만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구단에 알리지도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도 그렇게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님께서 신세대네 온라인 감독입니다라고 하셨고 이미래님은 있었지만 하셨는데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야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사령탑에 오르고 나서 승리도 단 한 번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4차례 평가전을 가졌는데 2무 2패에 그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클린스만 감독이 빠르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평가전에 좀 약한 팀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야 홍수님께서 축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니겔스만도 아니고 사상 초유의 MG 감독이라고 하셨네요. 사실 니겔스만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니겔스만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 앞서 그 NC 선수단 명언 얘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NFL 제가 잘 모르는데 명언은 알고 있어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감독 빌 벨리치 있지 않습니까? Do your job이라고 이 명언을 유명하거든요. 본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발 좀 빨리 한국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고등학교 야구 축제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개막을 했는데 이 봉황대기는 어떤 대회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고교 야구대회 4대 메이저 대회가 있거든요.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그리고 봉황대기가 있습니다. 봉황대기는 특이하게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고 모든 고교팀들이 이제 바로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올라오는 방식이거든요. 축구로 치면 FA컵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이번 대회도 네. 95개 팀이 모두 참가를 했고요. 네네. 지금 대회가 아주 열심히 펼쳐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산 용마고도 뛰고 있는데 장현석 선수가 뛸까 마지막 대회일까 하셨는데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리고 LA 다저스 또 이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 경남 팀 간의 대결도 있었더라고요. 네, 김해고와 마산고가 오늘 맞대결을 펼쳤는데 마산고가 김해고를 10대 0으로 꺾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선린 인터넷고와 마산 용마고가 대결을 펼쳤는데 장현석 없는 마산 용마고. 그렇죠. 예. 선린 인터넷고도 이번에 막강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거든요. 예. 아쉽게 용마고가
장현석 선수도 뛰지 못하면서 1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인터넷 고등학교도 직접 경기에 나섰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영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뭐 탑3 우승 후보 어떤 팀으로 꼽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대회 우승팀들이 또 아직까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청룡기에서 우승했던 경북고, 황금사저기에서 우승했던 부산고. 근데 부산고는 작년 봉황대기 또 우승팀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룡기에서 대통령배에서 이번에 우승했던 군산 상일고라는 또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우승 후보로 뽑힐 수가 있겠고요. 덕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린 인터넷고 이런 팀들도 충분히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고교야구기도 하고 토너먼트의 특성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이제 대회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우승 후보를 제치고 또 이제 언더독으로 우승하는 이제 이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최근에 고교야구 대회 뉴스 보면은 특히나 또 경남 팀들의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봉황대기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구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짚어주시는 우승 후보들 보면은 비수도권 팀이 좀 즐비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짚어주셨을 때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 다이노스 비수도권 팀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또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순위 경쟁 구도를 저희가 짚어드리면 1위가 LG고요. 2위 이제 KT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KT가 최근에 정말 뜨거운 모습 보여주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SSG가 지금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3위입니다. 물론 KT 2위와는 한 경기 차. 그리고 4위가 우리 지역 NC 다이노스인데 11경기 차 선두와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고 3위 SSG 랜더스와는 3경기 차니까 뭐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간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번 주에 주중 시리즈가 SSG와의 원정 시리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도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LG입니다, LG. 네. 올 시즌에 SSG 상대로 NC가 7승 3패로 우위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순위가 바뀌는 것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말 시리즈 LG와의 시리즈에서는 올 시즌 LG와 5승 6패로 지금 살짝 처져 있는데 뭐 최근에 분위기만 봤을 때는 충분히 LG와의 시리즈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투타 조화가 잘 맞춰져 가고 있다. 가을이 이제 무르익기 전에 잘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일단 테너 털리가 새롭게 외국인 투수로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털리가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름이 털리다 보니까 털리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렇죠. 이름도 테너로 이제 네이밍을 바꾸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해주고 있어요. 네, 윤동현 캐스터가 전에 테너 털리가 입단할 때 테너다운 우렁찬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유튜브가 아니어서 그렇게 돌려 막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우렁찬 경기력을 두 경기에서 보여줬어요. 첫 경기에서 6이닝 30점 퀄리티 스타트했고요. 어제 경기 두산과의 데뷔 두 번째 경기였는데 6이닝 3실점했지만 1자책점이었고요. 4K 잡아내면서 KBO 리그 첫 승을 거뒀는데 이제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확실히 전에 투수였던 와이드더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 KBO 리그 데뷔 이후에 1승 무패 3.00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팀 타선도 보니까 팀 타율도 현재 3위고 그리고 안타는 5위인데 홈런도 5위인데 3루타는 1위고 그리고 2루타도 6위니까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장타력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틴 선수도 최근 들어서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타선이 이번 주에도 득점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2번의 10득점 경기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3번의 3득점 이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타선이 괜찮은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지만 기복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이번 주예요. 이 가운데 이제 롯데 팬분께서는 역시나 봄대가 되고 말았네요. 롯데자이언츠가 초반에 늘 좋은데 최근에 리그를 보면 현재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소식 전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개인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경기 컵스와의 경기에서 또 무자책점 경기 펼치면서 좋은 투구 하면서 복귀 첫 승을 알렸던 류현 선수인데 오늘은 또 신시내티 원정 경기였거든요. 구속도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오늘 평균 구속이 87.4마일이 나왔는데 올 시즌 평균이 88.4마일이거든요. 확실히 구속은 좀 떨어졌지만 류현진 선수의 특유의 칼날 제구가 오늘 빛을 발한 경기였어요. 그래서 구단도 그 칼날 제구에 극찬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말로 폼 미쳤다. 폼 미쳤다. 아니, 얼마나 폼 미쳤길래 이렇게 극찬을 했을까요? 오늘 경기에서도 5이닝 동안 던지면서 2실점하긴 했는데 또 수비진의 아쉬운 실책이 나오면서 모두 비자책점이고요. 이제 최근 3경기
8경기 동안 14이닝 연속 무자책 기록을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갔고 예. 오늘은 정말 제구가 예술이었던 게 구속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커브를 또 섞고 하면서 이제 허를 찌르는 투구를 많이 했고요. 오늘 7개의 탈삼진 잡았는데 이제 루킹 삼진이 4개나 됐거든요. 그만큼 타자를 얼어붙이는 제구를 보여줬고 토론토 지역지는 이렇게 장기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게 제구인데 류현진 선수는 정말 14개월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제구를 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SNS에 앞서 폼 미쳤다라고 게재하면서 그 동시에 너 몬스터 마스터 클래스라고 예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김하성, 최지만 선수도 좀 궁금한데요. 네, 김하성 선수는 꾸준히 샌디에고의 1번 타자로 나오고 있는데 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하지만 팀이 네.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상당히 멀어져서 작년에 김하성 선수가 가을 야구를 하긴 했지만 올 시즌 성적만 봤을 때는 더 좋은 가을 야구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했는데 네. 아쉽게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고요. 와일드카드도 어려워요. 네, 와일드카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와일드카드 3위까지 올라가는데 3위와의 격차도 거의 7경기 정도 나는 7위에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최지만 선수가 샌디에고로 넘어가자마자 또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갈비뼈 부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DL에 오른 최지만 선수고 그래도 김하성 선수는 뭐 커리어 하이 시즌 미국 무대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20-20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제 지난 일요일에 열렸던 경기에서 제가 중계했는데 네네. 또 시즌 16홈런 때려냈어요. 그렇군요. 현재 시즌 타율이 2할 7푼 8리로 팀 1위고요. 그리고 출루율도 4할 4리인데 2위고 장타율도 4할 3푼 9리 팀 내 4위니까 와 이번에 확실하게 김하성 선수가 자리 잡은 시즌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는 휴가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놀다 오십시오. 네, 잘 놀다 오겠습니다. 조심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